좋아요, 구독. 일단 줄거리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줄거리는요. 자, 대리운전을 하던 이강수, 강하늘 씨입니다. 강하늘이라고 부를게요. 자, 강하늘은 어느 날 어떤 사람에 의해서 마약범으로 누명을 쓰고 교도소에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는 야, 이거 약 좀 마셔. 바카스를 먹었는데 갑자기 잠든 거지. 근데 그 옆에 돈다발이 있었어. 그리고 마약도 있었던 거지.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검사 구관이 유해진을 만나게 돼요. 이 유해진은 딱 사연 들어보니까 강하늘이 억울하거든. 그래서 야, 너 억울한 거 내가 감형해 줄게. 감형해 줄 테니까 너 한번 야당 한번 해볼래? 그래서 야당을 제안받게 됩니다. 이 야당이라는 게 여당, 야당 뭐 이런 게 아니고 이 마약 사범들 중 경찰이나 검찰 등의 수사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범죄자들, 그 사람들을 일컫는 은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뿌락지가 되는 거지. 검찰에게 뿌락지가 되는 거야.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마약범들 갖다 바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칭하는 거죠. 자, 야당이 된 강하늘이 날개를 달게 됩니다. 뭐 엄청나게 협조를 해요. 협조를 해서 돈도 벌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구간이 이 유해진은 마약 수사로 출세를 하게 됩니다. 둘이 붙어 먹어가지고 아주 그냥 승승장구하는 거야. 이 과정에서 마약 수사대 형사 오상재, 박해준은 번번이 허탕을 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자꾸 끼어드는 바람에 박해준이 허탕을 치게 되는 거야. 그러다 큰 건이 하나 터지게 됩니다. 재벌 2세들과 정치인 조상택의 아들 조훈, 그리고 인기 여배우의 마약 사건이 터지게 되고요. 박해준은 이 사건을 파고들게 됩니다. 야, 요거 큰 건 잡았다. 요거 내가 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번 강하늘과 유해진에 막혀서 수사를 가로채가죠. 이 둘이 해먹는 거야. 바로 앞에서 그냥 놓쳐버립니다. 또 열받는 거지. 검사실로 끌려간 이 조훈이란 사람, 이 마약을 하던 조훈이란 사람이 유해진에게 이제 제안을 하게 됩니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고 유해진은 야망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그 조훈의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이 큰 사건을 알고 있는 연관된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강하늘, 박해준, 그리고 여배우를 처리하게 됩니다. 유해진이. 자, 과연 강하늘, 박해준은 유해진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자에게 복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내용이 야당 되겠습니다. 자, 작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황명국 감독님이시고요. 나의 결혼 원정기 특수본을 연출하신 분입니다. 2011년 특수본 이후로 14년 만에 상업작을 내신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필모가 뭐냐, 바로 배우 생활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어떤 인터뷰를 보니까 감독을 하기 위해서 그 중간에 마가 있잖아. 일 안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때는 배우로서 계속 잊혀지지 않기 하기 위해서 계속 배우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자, 배우 필모를 보면은 부당거래, 감기, 남자가 사랑할 때, 베테랑, 내부자들, 검사회전, 터널, 아수라, 구남도, 돈, 히트맨, 이웃사촌, 스위치, 서울의 봄. 어휴, 뭐 천만 배우 되겠어. 오히려 배우 필모가 더 나은 느낌의 감독님이십니다. 내가 볼 때 배우가 더 잘 어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정말 히트작이 많아요. 각본은 김효석 작가가 맡았고요. 아마 입봉이신 것 같아요. 자료가 아예 없어요. 자료가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자, 출연은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류경수, 최원빈이 되겠습니다. 자, 러닝타임은 123분, 2시간 2분 46초. 근데 이거는 정말 뇌피셜이야. 뇌피셜이고 그냥 개인적으로 그냥 갖다 붙여보는 건데 123분? 왜 123분일까? 이거 날짜로 한번 바꿔볼까? 12월 3일? 1월 23일? 123분이더라고. 검사 내용이고 123분. 네. 뭔가 맞아떨어지는 게 있어서 혹시 의도하신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구성은요. 강하늘이 이제 야당이 되는 것까지 20분이 걸리고요. 초반입니다. 그리고 강하늘과 박해준이 아웃되는 것까지 25분. 그리고 첫 번째 작전이 46분 해서 중반부가 71분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전, 그리고 하이라이트가 24분.
그래서 후반부가 되겠고요. 첫 번째 작전과 두 번째 작전으로 이야기가 나눠지게 되면서 좀 더 풍성하게 이야기가 전개되었고, 이야기가 숨 쉴 틈 없이 빼곡히 짜여져 있는 느낌의 구성으로 보였습니다. 이게 아마 복수하는 이야기가 한 번으로 끝냈다면은, 한 번의 작전으로 끝냈으면은 아마 좀 밋밋할 뻔했어. 근데 두 번의 작전을 펼치기 때문에 이야기가 풍성하게 느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작품은요, 두 가지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 범죄 복수극입니다. 영화 야당은 비리검사 유해진의 만행을 까발리려는 강하늘과 박해준의 고군분투 수사 복수극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제목 야당처럼 어쩌면 함정수사, 어쩌면 앞잡이인 야당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제목이니까 야당이 당연히 메인 소재여야겠죠. 정의와 범죄 중간에 위치한 인물이다 보니까, 야당이란 인물이 검사, 경찰 쪽에 붙어있기도 하고 이쪽 마약판에 걸쳐져 있는 사람이기도 하다 보니까, 이 중간에 위치한 인물이다 보니까 영화의 구성도 재밌게 짜져 있습니다. 초반부에는 검사하고 붙어먹어요. 그리고 후반부에는 경찰하고 붙어먹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검사하고 후반부는 경찰하고, 야당답죠. 그런 구성을 또 보여주고 있고요. 한국 정치권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공감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이라는 소재로 좀 더 딥한 정보도 주고 있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오마주. 오마주? 감독이 의도한 것인지 아닌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인터뷰에서는 몰랐다고 주장을 합니다. 네. 자, 한국 정치권에서 일어난 사건들을 그대로 묘사한 장면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마주가 아닌가 싶거든요. 일단 검찰 조사실 창문에 찍힌 모습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떠올랐죠. 떠오르게 됩니다. 그 장면과 굉장히 흡사한 장면이 포함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유해진이 이 상대방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려고 할 때, 야, 우리 이렇게 지낼 건데 형 동생 하자, 뭐 이런 형 동생 먹자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장면은 박정희가 또 떠오르기도 하죠. 넌 이제 내 임자요. 임자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런 대사들이 또 떠오르게 됩니다. 또 이 문란한 성관계 동영상은 김학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떠오르게 하죠. 실제로 그 영상이 살짝 공개가 되었었는데, 저도 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느낌을 들게 합니다. 다분한 의도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감독님이 아니라고 하니까 그냥 우리 넘어가 줍시다. 넘어가 줘요. 자, 닮은 작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닮은 작품으로는 다들 떠올리셨겠지만 2015년에 개봉된 내부자들과 굉장히 흡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뭔가 가까웠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서사나, 팔이 잘린 이병헌은 두 다리가 불태워진 강하늘과 판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다가 권력자를 향한 복수의 서사도 흡사한 지점이 있습니다. 저는 보면서 내부자들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마약 관련된 영화로는 베테랑, 사생결단, 독전이 떠오르기도 하고요. 검사, 경찰 관련된 영화로는 부당거래, 더킹이 또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렇게 봤을 때는 범죄 영화 죄다 닮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 범죄 영화. 자, 야당 저는 어떻게 보았냐면요, 나름대로 재밌게 봤습니다. 사실 기시감이 굉장히 가득한 작품이라서 좋은 평가는 주기 힘든 작품으로도 생각이 드는데요. 제 생각은 시대를 잘 만난 탓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나오는 이제 유해진이 하는 대사 때문인데요. 어떤 대사가 있냐. 대한민국 검사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대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검사의 시대 끝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 대사가 와닿는 탓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전원합의체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야, 누군가는 대통령을 만들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전혀 우리가 지금 상식에 벗어난 행동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죠. 그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야당은 시대를 참 잘 만났다. 참 옛날 영화 같지만 시대를 잘 만나서 사람들한테 공감을 사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시기에 굉장히 좋은 영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범죄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추천드리고요. 한국 범죄 영화가 좀 질렸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비추천드리는 작품입니다. 하지만 보세요. 보시면 또 나름 씹는 맛이 있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야당 리뷰는 좋았던 점, 아쉬운 점 나눠서 짧게 진행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았던 점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수위입니다. 수위. 야당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바로 수위입니다. 지독한 묘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감정을 좀 더 폭발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관객들이 볼 때 좀 더 흥분도를 높이는 것 같아요. 특히 초반부에 마약 잡범 잡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에서 보면은 자동차가 막 도망간단 말이야. 근데 한두 번 이렇게 차에 치이거나 건물에 부딪히면은 멈출 법도 해. 돈이 계속 들잖아. 영화에서는 계속 투자를 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계속 박살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시도를 한단 말이에요. 그 장면부터 좀 끈질기네. 이 감독님이 좀 끈질기게 계속해서 파고드는 느낌이 있네.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자, 그리고 재벌들이 호텔에서 섹스 파티를 벌이는 장면은 거의 뭐 야동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수준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문란한 장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느꼈던 장면이 사생결단에서 그 추자연 씨가 마약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장면이 잊혀지지가 않는데 그것만큼 좀 표현이 높다. 수위가 높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강하늘을 처단하고자 바늘을 막 찔러대는 장면과 그 발을 불태운 장면. 한국에서 보여주기 힘든 잔인함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진짜 고어할 정도로 지금도 아찔합니다. 마약범들이 되게 그래도 조폭들보다는 좀 뭐랄까 좀 수위가 좀 덜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더라고. 그냥 충분히 무서운 놈들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또 수위도 높은 건 맞지만 그에 걸맞는 연출도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어떤 장면이었냐면은 이 조은 류경수 씨가 여배우에게 귀엽네 하면서 코 속에 마약을 살짝 넣는 장면이 있거든요. 정말 살짝 넣는 장면이야. 근데 이때 클로즈업이 딱 들어간단 말이야. 순식간에 상황을 몰입하게 만들어버려요. 연출 진짜 지린다. 이런 부분 진짜 괜찮은데? 연출도 잘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복수극입니다. 사실 현실은 여러 정황이 나와도 물증이 나오고 증거가 나와도 모른 채 해버리거나 다른 기관에서 승인을 안 해주는 방식으로 사건을 무마하는 경우가 상당히 보이죠. 그런 일이 어딨어. 지금 뉴스만 틀면 나오죠. 영화에서는 사실상 그런 걸 배제하고 복수극을 성공시킨다는 점에서 묵은 때를 씻어내는 그런 느낌이 들게 한다는 점, 그러니까 나름대로 관객이 원하는 결말에 도출한다는 점에서 기분 좋게 하는 영화임에는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베테랑 보면서 속 시원하잖아. 쾌감이 들잖아. 야당도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내부자들보다도 좀 더 쾌감을 더 들게 하는 그런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현실성은 좀 없죠. 그렇게 하더라도 모른 체하고 뭐 법률 다툼하고 모른 척하고 막 그러면은 또 유해진이 또 살아남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 다 아예 배제해버리죠. 그런 점에서는 현실성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관객들이 극장 밖으로 나갈 때 속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영화였다. 자, 아쉬운 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뻔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 기시감이 들게 하는 작품이었어요. 여러 작품을 섞어놓은 인상도 있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처음에 라이터를 선물한 장면이 나오게 되는데 그리고 그 이후에 라이터를 클로즈업하는 그 힌트들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한 3컷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초반부에 이것을 눈치챘기 때문에 예상대로 흘러간다는 점에서 아쉬웠습니다. 정말 뻔한 클리셰였어요. 첫 번째 작전에서도 화상통화를 한 장면, 이 장면에서 저는 배경만 보고 있었거든요. 너무 결말이 그려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됐죠. 스포일러라서 여기까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편집입니다. 지금 관객들의 평가 중에서 이런 평가가 있어요. 빠른 전개에 상당히 만족스럽다. 뭐 이런 평가들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몇몇 장면에서 너무 급하게 넘겨버리는 컷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초심자 느낌이 들게끔 하는 편집 부분들이 있었어. 아무래도 이게 러닝타임이 2시간이 넘다 보니까 영혼에 관련된 부분들을 통째로 자른 느낌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여운을 다 살려버리면 2시간을 훌쩍 넘겨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거라도 자르자 해서 의도적으로 잘랐다. 이렇게 보는데요. 오히려 완성도를 위해선 그 여운을 다 남겼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냐면 충분히 야당이 소갈맹이가 꽉꽉 차 있거든. 그러니까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지루할 틈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운들을 좀 살렸어도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너무 급해가지고요. 그런 편집 부분들이 체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 그래서 장단점은 정말 뚜렷한 것 같습니다. 야당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딱 지금 시대에 봐야 딱 맞아요. 그리고 지금 못 보면 추석 때 나오지 않을까. 추석 때 굉장히 흥행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